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제가 여성분을 대리했던 사건입니다. 그 여성분이 첫 번째로 주장한 게 성격 차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이 좀 자유로운 성격이었는가 본데, 그 당구장에 가면 새벽 4시, 5시까지 밤을 새다가 집에 안 돌아오고, 또 우리 부부끼리 관계를 회복해보기 위해서 가족 여행을 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도 남편은 자기 피곤하다고 안 가버리고, 경제적 문제도 있었는데 부부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하지 못한데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와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도 없고, 반대로 좀 쉽게 돈 벌기 위해서 주식으로 투자해서 주식을 탕진한다거나 또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몇 년 동안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좀 보여줘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다. 여성분이 주장한 세 번째 원인이 시부모님하고 갈등이죠. 저렇게 남편이 똑바로 돈을 안 벌고 또 그렇다고 가족을 위해서 원만하게 대화를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중재를 좀 부탁하기 위해서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해도 오히려 며느리 탓을 하면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또 며느리 가족까지, 친정 식구까지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 여성분하고 시부모님들하고도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피고 남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반박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성분이 자꾸 남자 탓만 한다. 그리고 이혼을 강요하더라. 여자가 갑자기 남자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이거 친정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남자인 나는 내 딴에는 가정을 돌이켜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자가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애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도대체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계 회복을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성분은 남편의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적인 무책임, 시가와의 갈등 이런 걸 주장했고, 남자는 여자한테 네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자꾸 강요를 한다. 너가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것이 문제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에서 제가 몇 가지 쟁점이 있어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질문. 남편이 시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분할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가져온 재산은 특유재산이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 안 들어간다. 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게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데 또는 증식하는데 내 배우자가 도움을 준 경우에는 그건 또 분할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자기 부모, 시부모한테 전세금 명목으로 또는 집을 사라는, 집을 처음에 마련하는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자기 친부모한테 받아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여성분이 기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받아오는 그날의 일이지, 그러고 나서 다시 몇 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계속 그 집을 팔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성분이 열심히 애를 키우고 여성분도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얼마의 도움이라도 도움이 되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여성분이 없이 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면 남자는 일하는 아줌마 도우미를 들이거나 파출부를 들이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썼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가 내 부모님한테 받아온 돈이라 하더라도 받아온 그 당시에 바로 이혼하자 그래 버리면 기여도가 없으니까 분할을 못 받겠지만, 일정 기간,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일정 기간 유지가 돼버리면 나 또한 저 재산에 유지하는데, 감소되지 않고 유지하는데 내가 도움을 준 것을 인정받아서 일정 부분 분할을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재산 분할로서 1억 2,800만 원을 받게 된 거죠. 여성분이 시집 오면서 들고 왔던 재산은 없거든요. 남편분이 친부모님한테 받아온 재산인데 그래도 분할이 됐습니다. 여기 판결문 한번 보세요. 결혼식 무렵 남편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3억 2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여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그 후 남편이 그 빌라의 보증금에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더 보태가지고 다세대 주택 하나를 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성분은 자기 부모님한테 받아온 게 없고 남편이 전부 자기 부모한테 받아온 돈이지만, 그래도 혼인기간이 3년 이상 경과가 되면 남편이 집을 팔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준 것이 되기 때문에 아내 역시
그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재판에서 그 주장을 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지원해줘서 만들어준 재산이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분을 대리하는 입장으로서 반박을 했죠. 그렇게 남편이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4년 동안 동거하고 혼인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분이 자녀 양육을 전담했기 때문에 그 재산이 감소되지 않는데 여성분이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분할을 해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생활을 4년을 했었는데 2016년에 결혼해서 16, 17, 18, 19년도 4년 차이에 별거를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시부모한테 전부 받아온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은 25%에 해당하는 1억 2,800만 원을 분할받으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죠. 두 번째 질문은 재산 분할을 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 우리가 사이가 많이 나빠져서 별거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 한참 몇 달이 지나서 재판이 끝날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가? 자,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다 끝날 때.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재판이 다 끝날 때를 기준으로 이혼을 하려고 그때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분할을 하려고 봤더니만 남편분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악하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 별거할 때부터 내 계좌에 현금 3억이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계속 빼버리겠죠. 이렇게 500만 원 빼고 1000만 원 빼고 뭐 그 다음 300만 원 빼고 계속 줄인다고. 그리고 1년쯤 있다가 이혼 재판이 끝날 때쯤 돼서 계좌를 열었는데 계좌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자는 하나도 분할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불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있던 재산은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실제로 빼돌렸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남편 보고 아내에게 지급하라 그렇게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다. 여기 판결을 보시면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별거일인 2019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16년도에 혼인신고하고 19년도부터 남남이 돼서 별거하다가 이혼 재판이 끝난 거는 22년이었거든요. 별거한다고 바로 소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별거하고도 한참 고민하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도 6개월, 1년씩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거는 19년인데 이혼 재판이 끝난 건 22년이야. 근데 22년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남편이 2019년부터 빼돌린 돈은 와이프가 분할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2019년 별거했을 때 혼인관계가 파탄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남편이 갖고 있는 재산은 그냥 남아있는 걸로 추정하고 여자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여성분에게 이혼 소송을 추천하는 것은 언제인가? 그래도 저는 별거 시에 이혼 소송을 바로 하기를 추천하지 한참 뒤에 하기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19년에 별거를 해도 한참 후에 2022년에 소송을 해도 19년에 남아있는 재산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해서 지급하라고 재산 분할을 해주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판결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19년부터 22년 사이에 남편이 빼돌린 모든 재산을 다 정확하게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계좌 내역 같은 경우는 명백하니까 변호사가 조회해보고 다 찾아서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재판을 해보면 재산 다 빼돌리고 남편이 배째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또는 계좌 이체에 기록이 남지 않는 다른 재산 경우는 언제 어떻게 빼돌렸는지 일일이 다 찾아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 내역 같은 경우는 2, 3년 있다가 이혼 소송을 해도 계좌 내역을 조회해서 다 분할해주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긴 한데 그 외에 잡다한 재산들 입증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한참 있다가 2022년에 이혼 소송하지 마시고 19년에 별거 시작하실 때 그때 바로 이혼 소송을 하셔서 일단 재판을 시작해서 남아있는 재산을 다 공개시키고 이혼 소송을 했다고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혼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다 조회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건데 일단은 2년은 살아보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2년 뒤에 이혼해보자 이렇게 판결을 받아도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소취하를 해줘도 돼요. 이혼 소송을 취소해버리는 거죠. 둘이 가정에서 대화가 잘 돼서 알겠다 그럼 우리 2년 동안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하고 소송을 취하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살다가 남편이 애먹여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미 예전에 소송하면서 남편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다 열람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변명할 것도 없고 이렇게 재산을 별거할 당시에 소송을 바로 제기해서 남편이
남편 재산을 다 까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같이 살다가 다시 헤어져 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죠. 19년에 별거했는데 22년, 23년이 될 때까지 소송도 안 하고 남편 재산 조회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남편이 나중에 내 명의로 된 거 없다 배째라 해버리면 정말 못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추천하는 시기는 한참 뒤가 아니라 별거 바로 시작할 그 당시를 제가 추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시부모가 물려준 재산이라도 특유재산 같아 보여도 3년 이상 살면 분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는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원래는 재판 끝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데 남편이 그 사이에 빼돌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별거하던 요 시점으로 돌아가서 남편한테 남아있는 재산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간주하고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세 번째는 그래도 내가 가장 확실하게 재산을 분할받는 방식은 별거할 때 그때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재판에서 다 공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소송을 취하하고 남편하고 2, 3년 더 살아도 되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비록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전부 받아온 재산이었지만 25%에 해당하는 1억 2,800만 원을 분할받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